오늘 우리 회전체를 아마 끝낼 거예요. 회전체 끝내고 입체도형의 건널비와 부피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테스트가 없이 수업만 나가는 날이잖아요. 그래서요, 이번 주 목요일날 테스트 있을 거고 다음 주 화요일날 테스트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아무튼 여기 우리 맨 뒤에 그 자료 있지? 자료의 정리 거기 되게 쉬워요. 그래서 꼭 세 번 안 봐도 되는 단어입니다요. 예, 거기는 두 번만 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 회전체 나와 있는데 회전체는 뭘 회전체라고 그래? 어떠한 직선을 축으로 하여 회전시켜 얻은 입체 도형을 회전체라고 하지. 어떠한 직선을 축으로 해서 도형을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삼각형을 얘를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시켜서 얻은 도형. 원뿔이 되겠다. 그죠? 이런 걸 회전체라고 하고 얘를 회전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옆면을 구성하는 얘를 갖다 모선이라고 부르죠. 옆면을 구성하는 도형은요, 이걸 모선이라고 불러. 모선이라고 부르겠네요. 회전체의 성질, 어떤 성질이 있어? 축의 수직인 단면. 축의 수직인 단면은 뭐가 돼? 이렇게 축의 수직으로 자른 단면은 원이 되죠. 축의 수직인 단면은 원이 된다? 그러면 비스듬한 단면, 축의 비스듬한 단면은 뭐가 될까? 회전체를 축에 비스듬하게 자른 단면. 늘 그렇진 않은데 요 꼴에서는요, 요렇게 자른다는 뜻이에요. 요렇게 자르면요, 요게 타원이 나와요. 찌그러진 원이 나오죠. 얘는 원이 되고 얘는 찌그러진 원이 되는 거죠. 근데 회전체라고 해서 꼭 비스듬한 단면으로 잘랐을 때 타원이 나오는 건 아니야. 우리 반원을 회전하면 어떻게 돼요? 반원을 회전하면 구가 나오잖아. 그죠? 얘는 어디를 잘라도 다 단면이 원이 되기도 한다. 단면이 원이 되기도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축을 포함한 단면. 얘는요, 선대칭 도형이 되는 성질이 있죠. 자, 이걸 자르는데 여기쯤을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축을 포함해서 자르는 거야. 이렇게 잘리겠지. 그죠? 축을 포함한 단면은요, 얘 같은 경우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다. 여기 축을 포함해서 이렇게 자르면은 좌우가 똑같은 선대칭 도형이 된다는 거. 우리 회전체 중에 원뿔대도 있잖아. 이렇게. 이러한 도형을 회전하면 이렇게 원뿔대가 나오겠지. 그래서 원뿔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이 도형, 그림을 좀 잘 못 그렸어요. 자, 얘는요, 축을 포함한 단면이 이렇게 사다리 꼴이 나오기도 하고요. 축에 대해서 선대칭 도형이 되는 거야. 근데 뭐 요건 용어 때문에 본 겁니다.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른다.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른다. 이런 표현이 나올 거야. 그럴 때 원이 된다든가 아니면 선대칭 도형이 된다가 꼭 기억해 줘야 되는 내용이고, 그 밖에 거는요, 여러분이 자를 때 이게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평면 도형인데 평면에다가 입체 도형을 생각해야 되니까 이쪽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도 여러분 첫 번째 볼 때 잘 봤으니까 또 잘 볼 걸로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은 대표 유형과 상문제 위주로 풀이를 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94번. 저희 894번 보면 회전체가 아닌 거 1번 원뿔. 원뿔은요, 어떻게 만든 회전체야? 이러한 삼각형을 요걸 회전축으로 돌리면 회전체가 맞죠. 그죠? 2번은 뭐라고 돼 있어? 9.
구도 회전체로 만들 수 있나? 반원을 회전하면 이렇게 구가 나오겠다. 그죠? 예. 세 번째, 사각뿔대. 야, 사각뿔대는 회전체가 아니지? 때 아니고 대죠. 사각뿔대는 어떻게 생긴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긴 사각뿔을 이렇게 자른 게 사각뿔대잖아. 회전해서 만들 수 없겠다 얘는. 그렇죠? 자, 4번은 뭐라 그랬어요? 원기둥. 원기둥은 직사각형을 회전해서 만들면 원기둥이 나오는 거지. 예, 5번. 자, 5번 보면 정팔면체. 야, 정팔면체는 뭐지? 정팔면체 어떻게 생겼든 정삼각형이 8개 붙어서 생기는 도형이 정팔면체죠. 정팔면체는요. 이렇게 생긴 도형이지. 정팔면체에는 정사각형이 3개 들어있다고 그랬지? 요거 정사각형이고요. 요것도 정사각형이에요. 이렇게 생긴 부분도 요것도 정사각형이라 정사각형이 3개 들어있습니다. 정팔면체에는. 그래서 얘도 회전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네. 자, 897번. 요렇게 생긴 도형을요, 회전하면, 이거 회전하면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회전, 요렇게 회전, 요렇게 회전, 요렇게 회전해서 도형을 연결시켜서 만들어 볼 수 있겠다. 그죠? 예. 구멍 뚫린 원뿔대가 되겠다. 그죠? 가운데 구멍이 뚫린 원뿔대. 어디 있어요? 4번에 있다. 그죠? 여기 4번에. 여러분이 직접 얘를 갖다가 이렇게 선생님처럼 회전을 해보라고.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멍 뚫린 원뿔대가 되겠네요. 자, 902번. 902번도 자, 얘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요, 여기를 회전축으로 회전을 하래요. 그러면 이 부분의 회전체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의 회전체가요, 이렇게 생길 텐데, 얘는 이 아랫부분은 묻혀서 없어지고요, 위에가 이렇게 파여진 원뿔과 원기둥이 섞여 있는데 위에가 이렇게 파져 있는 도형이 나올 거야. 위에가 파져 있는 어느 거니? 4번에 있다. 이 그림. 이 그림이 4번에 있죠. 위에가 파져 있는 원뿔과 원기둥을 섞어 놓은 모양이 나오겠다. 그래서 2번은 아니야. 2번은 파여 있지가 않아 갖고. 그렇지? 예. 자, 뒤를 넘기지 말고 903번. 자, 903번 문제를 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 ABC를 회전시켜서 원뿔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회전축이 될 수 있는 게 뭐냐고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A, B, C, D에서 요거를 회전축으로 이러한 원뿔대를 만들 수 있어. 원뿔을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 요걸 회전축으로 이러한 원뿔을 만들 수 있어. 눈에 잘 안 보이는 게 세 번째였는데요. 요걸 회전축으로, 요걸 회전시키면 이렇게 원뿔이 나오고, 요걸 또 회전시키면 이렇게 원뿔이 나오는데, 요게 묻혀갖고 요 안에 있는 원뿔을 묻혀버리는 거야. 큰 원뿔에. 그래서 큰 원뿔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전축이 될 수 있는 건 AC, 그 다음에 BC, CD,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다. AC, BC, CD.
AC AB는 안 돼. BC, CA, CD 니은, 디귿, 리을이 답이 되겠네요. 책에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AB를 회전축으로 이거 회전하면 이런 팽이 모양이 나오겠지. 그래서 핑그르로 돌리면 여기 팽이 모양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기억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예. 뒤로 넘어가보죠. 뒤로 넘어가보면 906번 4. 그런 회전체를 만들려면요, 회전축이 될 수 있는 게 뭐냐고 물어봤는데요. 얘는 그런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게 두 가지 방법이지. 첫 번째는요, 요렇게 회전하면 요렇게 원기둥에 구멍 뚫린 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를 회전을요, 얘를 회전축으로 회전해도 이렇게 구멍 뚫린 원기둥이 나오겠다. 그래서 거기서 회전축이 될 수 있는 거는요, 906번. 이 906번에서 회전축이 될 수 있는 건 어디? CD 또는 EA, A 또는 EA와 CD가 5번에 있는 EA와 3번에 있는 CD 두 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봐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907번. 회전체와 두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대.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를 경우에는 선대칭 도형이 나온다 그랬잖아. 자, 907번. 1번 보면 9를 요걸 포함해서 이렇게 자르면은요, 이런 원이 나오겠지. 1번 맞아요. 2번 보면 반굴은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래서 얘를 여기서 자르면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이렇게 반원이 되겠다. 반원. 그래서 2번도 맞아요. 3번은 원뿔은요,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죠? 그래서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이러한 이등변 삼각형, 좌우가 여기에 관해서 대칭인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는데 거기 직각삼각형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이 요건 이등변 삼각형이 돼야 되는데 직각삼각형이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네. 자, 912번까지 볼까? 912번. 자, 912번에 보니까 다음 그림과 같이 AB는 AC에 이등변 삼각형 ABC를 BC를 회전축으로 하여 회전시켰대요. 그러면 얘는 요런 이등변 삼각형.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데 여기를 회전축으로 회전하면 요런 팽이 모양이 나오겠지, 역시. 그지? 예, 그랬을 때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른 단면은 요런 도형이 될 건데, 얘가 이 길이가 같아지겠지? 이렇게 네 변의 길이 같은 사각형을 우리 마름모라고 부르죠. 그래서 마름모가 되겠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선생님 가이드 여기까지 했고요. 1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예, 최대한 많이 풀어주세요. 선생님 입시는 타임이야. 여러분 문제 푸는 타임이기도 하지만. 예. 자, 오늘 같은 소리를 많이 해갖고 집도 많이 못 나가겠다. 20분을 떠들었네, 젠장. 여러분이 좀 꿈을 갖는 게 중요해요. 꿈은 못 가져도 좀 지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라도.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사회는 정글입니다. 약하면 잡혀먹습니다. 강해져야 돼요. 자, 몇 번 할 차례야? 몇 번이니? 유형 5번으로 할 차례지?
유형 5번. 자, 913번. 자, 계속해서요, 단면이 나오네요. 자, 선생님이 단면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른 단면은 무조건 원이다. 회전축을 포함한 단면은 선대칭 도형이다. 좌우가 똑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913번에 보니까 거기 원뿔을요, 5방향에서 자르고 있습니다. 자, 1번은 어디야? 이렇게 잘랐대요, 1번. 자, 여기를 자르면은요, 얘가 잘리는데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지 않고요. 요 부분이 이렇게 동그랗습니다. 타원의 반쪽이 나와요. 타원의 반쪽. 선생님이 이걸 비스듬히 자르면 타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거기 몇 번이냐? 비스듬하게 자른 게. 3번이 비스듬하게 자르지. 3번은. 요렇게 비스듬하게 자르면 이렇게 타원이 되거든. 그리고 1번은요, 요렇게 잘라도 이렇게 타원의 반쪽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니까, 자, 1, 2, 3, 4, 5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을 보기 위해서 잘못 보는 것은. 1번이 니은이라고 되겠지? 1번 니은. 자, 거기 니은에 뭐가 있어? 요런 모양이 있지. 그래서 1번은 맞아요. 1번으로 자르면 요런 모양이 나오겠다. 자, 그리고 2번. 2번은 어떻게 잘라니? 여기 보니까. 요렇게. 회전축을 포함하게 자르면 이게 좌우가 대칭이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거든요. 거기 디귿. 디귿에 이등변 삼각형이 있지. 그래서 2번 디귿 맞아요. 자, 3번은 요렇게 잘랐잖아요. 요렇게 자르면요, 이게 타원이 될 거라. 근데 3번에 뭐라고 써 있어? 리을이라고 써 있는데 리을에는 이도형이 없고 요렇게 반쪽이 나와 있어서 3번이 틀린 겁니다. 야, 3번은 이렇게 비스듬히 자르면 여기가 타원 모양이 된다고요. 예, 원뿔을 비스듬히 자르면 타원 모양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4번도 보면 4번은 이렇게 자르는데 회전체의 수직으로 자르면 4번은 원 모양이 되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기억이라고 써 있어서 4번 맞은 겁니다. 예, 4번 거지만 얘기하고 뒤로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 답은 3번 틀렸어요. 자, 91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을 직선애를 회전축으로 하여 일회전에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를 한 평면으로 잘랐다. 그 단면이 될 수 없는 것. 자, 916번에 보니까 요런 사다리꼴을 회전했대요. 회전체는 원뿔대가 나오겠지요. 이렇게 생긴 원뿔대가 나오겠다. 그죠? 예. 원뿔대를요, 1번. 이런 모양이 되게 자르는 방법은. 여기를 이렇게 비스듬히 자르면 이렇게 이런 모양의 그 타원의 반쪽이 나온답니다. 원의 반쪽도로. 그러니까 이걸 적당히 잘 자르면 딱 반원이 나오기도 해. 거기 1번은 약간 타원이지. 그런 타원 모양으로 돼 있잖아. 얘는 좀 더 이렇게 자르면 반원이고 이렇게 자르면 타원의 반쪽이 되는 거지. 그래서 1번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2번 모양 삼각형. 얘는 어디를 잘라도 삼각형이 안 나온답니다. 여기를 이렇게 자르잖아? 그러면 이런 모양이다. 아까 얘기했잖아. 원뿔을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이런 모양이 나온다 그랬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야, 이거 이렇게 연결한 원뿔하면 이거 이렇게 자르면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런 모양이 나와. 그래서 2번 같은 단면은 나올 수가 없겠네요. 자, 3번 단면은 뭐예요? 원이잖아. 3번. 야, 원은 회전축의 수직으로만 자르면 무조건 원이 나와요. 단면이. 그래서 3번 나올 수 있습니다. 4번은 뭐야? 타원. 타원은 얘를 이렇게 비스듬히 자르면 타원이 된답니다. 회전체를 비스듬히 자르면 4번처럼 이렇게 타원이 나오겠네요. 5번은 뭐야? 얘는 회전축을 포함하게 자르면 이렇게 요런 사다리꼴이 되는 거죠. 5번 사다리꼴은요.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이렇게 사다리꼴이 나오겠답니다. 얘는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여기 위에가 없으니까 얘는 사다리꼴이 되는 거예요.
원뿔 때니까. 예. 자, 그래서 아무튼 답은요. 이런 삼각형은 여기서 나올 수가 없었네. 자, 그 다음에 몇 번? 917번. 917번은 뭔데?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 꼴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여 평면으로 잘랐다. 뭐 나올지 알 수 있겠지? 야, 요거를 요렇게 회전해서 만들면 원뿔대가 나오는데 요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이러한 사다리꼴이 나오겠죠.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사다리꼴이 될 거라고. 예. 근데 거기 길이가 주어진 게요. 이 길이가 얼마래? 3. 이 길이 3. 이 길이 6. 이 길이는 5라고 줬는데 얘는 필요 없죠. 이 단면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단면의 넓이 어떻게 돼? 얘는 요 넓이 2배 하면 되겠지? 요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윗변 아랫변의 길이 3 더하기 1 곱하기 높이 4. 얘를 2배 하면 단면의 넓이가 나오겠다. 자, 요거 약분하고요. 9, 4, 36. 예, 단면의 넓이가 나오겠습니다. 예,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2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에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랍니다. 자, 거기 보니까 4분원들이 있죠? 921번. 4분원이잖아. 요렇게 4분원. 요렇게 4분원. 바퀴벌레 같은 거 있는데. 정말요? 그게 바퀴벌레 같은 게 아니라 바퀴벌레예요. 자, 선생님 여기 우리 한번 이거 방수공사를 하더라고요. 벽들어가는 이거 방수공사를 저번 주에 했어. 그러면서 좀 어디서 들어왔나? 이번 주에 저게 8번째. 공사 끝나고 와서 8번째 잡은 거예요. 근데 이만한 거 있다가 좀 작은 거네. 어디서 들어오지? 에이, 벌써 저렇게 자랐을까? 또 알은 안 보여서 들어온 거 같아. 자, 얘가 2, 요 길이가 2, 요 길이가 1, 요 길이가 1, 요 길이가 1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죠? 이걸 회전하면은요. 요런 회전체가 생기겠지. 저기 3cm. 그러네. 진작 얘기했더니.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그죠? 그럼 얘 둘레의 길이는 자, 반원 2 더하기 2는 4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파이 1. 요 원의 둘레가 2파이 1이잖아. 그죠? 그거의 반쪽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파이 곱하기 3. 요 원의 둘레가 2파이 곱하기 3인데 반원이니까 2분의 1만 곱했습니다. 여러분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리고 구하면 얘는 4파이, 얘는 3파이. 그래서 4 더하기 4파이가 둘레의 길이가 되겠다. 그치? 넓이는요. 요쪽 반원의 넓이 파이 1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요쪽 밑에 반원의 넓이 파이 3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반원이니까 2분의 1 곱하는 거지.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2분의 1파이, 2분의 9파이, 2분의 10파이, 5파이. 넓이는 5파이고요. 둘레의 길이는 4 더하기 4파이가 되겠습니다. 맞지? 잘 구했지? 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922번. 자, 922번 보니까
922번 보니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에 대하여 1번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첫 번째는요. 여기가 6, 8, 10인 얘를요. 회전하여 생기는 회전체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죠? 그랬을 때 회전축을 포함하는 단면은요. 이런 도형이 되겠다. 이 도형의 넓이는요. 요 넓이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6을 2배 해주면 되겠지. 양쪽으로 2개니까 이쪽하고 이쪽이 합동이니까요. 그래서 넓이는 48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구하라고 그랬어?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인 원의 넓이가 가장 클 때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자, 이렇게 자르면 단면이 이렇게 자르면 단면이 이렇게. 요 길을 자를 때 단면의 넓이가 가장 넓겠지?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요 길이가 되겠다. 그걸 어떻게 구해요? 지금 얘는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잖아. 그죠? 얘의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6 해도 되지만 사실 요렇게 해서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곱하기 2분의 1 해도 되지. 이 길이는 10이고요. 이 길이를 h라고 놓으면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h 해도 똑같은 넓이가 나올 거야. 그러면 2분의 1 없애주고 2번 10h는 6, 8은 48이 되니까 h는 10분의 48이다. 요 길이가 10분의 48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2로 약분하면 5분의 24. 미안해. 바퀴벌레는 이번 주에 약 나와서 다 잡을게. 신경 많이 쓰이지? 한 문제만 더 풀고 내가 없애줄게요. 자, 923번. 자, 923번은 뭐예요? 자, 야, 얘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든 입체 도형의 이름과 이 입체 도형을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을 구하라는 거잖아. 우리 회전체는 일단 크게 세 가지. 구는요 전개도를 못 그리고요. 자, 원뿔, 원기둥, 원뿔대 이렇게 세 가지 회전체가 있는데 얘는 전개도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죠? 얘는 전개도가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전개도가요. 얘를 잘라낸 거라 윗뚜껑, 아랫뚜껑. 얘는 전개도가 이렇게 생겼겠다. 자, 그래서 거기 있는 전개도는요, 이러한 원뿔대의 전개도가 되겠네요. 근데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 입체도형을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를 때 단면의 모양과 입체도형의 이름. 입체도형의 이름은 원뿔대가 되고, 회전축을 포함한 단면으로 자르면 사다리꼴이 단면이 되겠다. 그래서 원뿔대하고 사다리꼴로 때려보지 마. 빨리 치워줄게. 원뿔대와 사다리꼴 4번이 답이 있네요. 후딱들 풀어보세요. 자, 보자. 926번. 얘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중요한 건데요. 그 최단거리. 최단거리는 전개도에서 직선거리와 같다. 전개도에서 직선거리와 같아요. 얘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는데
직육면체가 있는데 이 길이는 3이고 이 길이는 4고 이 길이는 5야. 그랬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최단 거리로 갔을 때 그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하래요. 가장 짧은 거리로 이동을 했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그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얘를 전궤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길이는 5, 요 길이는 4, 요 길이가 3이니까 요 길이가 3이 되겠지, 그치? 이게 전궤도를 만들어서 이 길이를 구해야 돼. 물론 여러분은 요 길이가 5고 요 길이가 7이면 이 길이를 못 구하지. 못 구하긴 하는데 요게 최단 거리인 겁니다. 자, 이렇게 원기둥이 있어. 원기둥이 있는데 요게 4cm고요. 이게 10cm예요. 근데 여기서 출발해갖고 요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래. 그럼 최단 거리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전궤도를 만들어요. 그럼 이 길이 10cm고 이 길이는 이 원의 둘레의 길이. 이 원의 둘레의 길이가 얼마야? 2파이 4이 8파이가 되겠지. 그죠? 그랬을 때 이게 이렇게 갈 때 최단 거리군요. 여기서 여기를 가야 되는데 이 점이 이 점하고 동일한 점 아니야. 이렇게 하면 붙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게 최단 거리가 돼. 물론 우리는 아직 이 길이를 알아도 이 길이 못 구해.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요. 우리 2학년 2학기 때 배웁니다. 올 겨울방학 때 배우겠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전궤도를 만들어서 직선거리를 구하면 최단거리가 되는 거네요. 자, 근데 거기 보니까 926번 뭐야? 두 번 갔잖아. 두 번 돌아서 갔잖아. 원기둥을 926번에 보니까 이렇게 원기둥이 있는데 개미가 지나갔나 보지? 바퀴벌레가 최단 거리로 이렇게 두 번 돌아서 올라간 거예요. 여기까지. 바퀴벌레가 최단 거리로 두 바퀴 돌아서 올라가는 거야. 자, 그럼 얘를 전궤도를 이렇게 그리면 이 길이는 이 길이고 이 길이는 요 둘레의 길이가 되겠지. 그치? 요 점, 요 점, 요 점인데 요 점, 요 점, 요 점은 요 점, 요 점, 요 점하고 동일한 점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 이 길이가 되겠다. 근데 이 점이 곧 이 점이잖아. 그죠? 여기서 또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최단 거리는 이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어보는 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기둥 위의 점 A에서 B까지 실로 이 원기둥을 두 바퀴 감으려고 한다. 실의 길이가 가장 짧게 되는 경로는 제가 내는 거예요. 알았지? 이런 게 좀 공감각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알았지? 좀 약간 외워줘야 될 필요도 있게. 자, 그 다음에 927번. 참,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 연습장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옛날에 그 컴퓨터는 선생님 중학교 때가 나왔거든요. 38 컴퓨터라고 했어요. 그때는요, 지금은 저장을 USB 같은 데 하잖아. 근데 그때는 플로피 디스크라 그래서 요만한 플로피 디스크 한 장에다 저장을 하는데 거기다가 이 책 한 권도 저장을 못 합니다. 동영상을 저장을 하면 한 1분도 저장을 못 해요. 굉장히 그때는 컴퓨터가 발달이 안 돼 있어 갖고요. 그런 거 저장하기가 힘들고 연산도 느렸어. 그러던 게 좀 발전을 해 갖고요. 한 20년 전에 그때 선생님이 조교를 한 명 데리고 다녔어요. 수업하면서. 그때가 지금보다 더 잘 벌었어. 그래갖고 내가 혼자서 일을 처리를 못해. 그래서 그때 돈으로 조교 월급을 200만 원씩 줬어. 선생님이. 조교 월급을. 그래서 걔는 나 쫓아다니면서 걔는 건축학과를 졸업했는데 자기는 수학 선생님이 너무 하고 싶다고
그래요. 선생님한테 그 수업도 배우고 일도 배우면서 선생님하고 4년 동안 같이 일을 했거든. 4년 동안 일을 같이 했는데 얼마 전에 선생님 동영상에 그때 15년 전에 2010년도인가 남양주 스카이대학원에서 선생님한테 수업을 배웠던 학생이 장문의 글을 올렸더라고 유튜브에. 그때 뭐 선생님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 학생이 수학을 되게 잘해갖고요. 그때 수학을 한번 다 맞았을 거야 수능이. 내가 그 조교 선생님 얘기도 했어. 맨날 와서 질문하는 놈이었거든. 조교 선생님한테도 질문하고 나한테도 질문하고. 아무튼 그 조교 선생님한테 내가 뭘 시켰냐면 월급을 200만 원이나 주는데 얘가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거야. 수업할 때 늘 저기 앉아있고. 그래갖고 야 애들 틀린 문제를 다 컴퓨터로 다 입력을 해. 문제를 다 쳐 그랬어. 컴퓨터로. 여기 틀린 문제를 애들 컴퓨터로 그 틀린 문제들을 개인별로 다 파일을 만든 거야. 물론 나중에 중복되는 거 이렇게 붙여넣기 했겠지. 근데 걔 일할 때 보면은 막 치고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내가 놀아. 선생님 얘가 못 쫓아와요. 그때 컴퓨터가 느려갖고 이거 한글을 막 수식을 막 치잖아? 그럼 더 이상 안 먹어. 이 용량이 램이 꽉 차갖고. 걔가 1분에 뭐 600타, 700타 치던 애였거든. 600타를 치고 나면 이게 컴퓨터 램이 더 이상 수용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기다려야 돼. 그러면 얘가 화면에서 혼자 이렇게 막 글자가 찍혀. 수식이 막 찍히고.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죠. 왜? 컴퓨터가 더 발달을 했거든. 암만 빨리 쳐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입력이 돼. 빠르게. 그래서 컴퓨터가 지금 발달해서 그걸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중학교 1학년 때 일어나는 일이야.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문제 보고요 이렇게 하면 암산해서 답이 나와. 나도 그랬어. 솔직히 중3 때까지 별로 연습장을 쓸 필요를 못 느꼈어요. 루트 3. 2분의 루트 5. 그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그걸 수식으로 적을 필요가 없잖아. 근데 어려운 책을 풀기 시작하니까 암산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머리 이 컴퓨터 이 암산은요 386 컴퓨터하고 똑같아요. 20년 전에 나온 거.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지면 암산이 안 돼.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버벅 문제만 쳐다보고 있는 일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들이 암산을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갖고 난이도 있는 긴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암산이 안 되니까 머리는 피곤하고 컴퓨터가 열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왜 해결을 안 되고 시간이 된다고. 그런데 요거하고 연습장을요 잘 결합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머리하고 연습장을 잘 호환을 시켜야 슈퍼컴퓨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서 암산은 짧게 하고 여기다 적는 거지. 짧게 하고 적고 짧게 하고 적고 짧게 하고 적고 이 현상이 이렇게 연습장하고 뇌가 계속 주고받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슈퍼컴퓨터처럼 이 연산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머리하고 연습장이 주고받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 푸는 문제들에서 솔직히 수식 적을 게 없잖아. 그래서 적을 게 없잖아. 그냥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연습하기 힘든데요. 자꾸 그걸 체계적으로 주고받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머리만 버벅대고 문제가 안 풀리는 현상이 벌어져. 그리고 피곤해져요, 뇌가. 이걸 주고받지 않으면 뇌가 피곤해진다고. 그래서 공부하는 게 힘들어져. 한 15분만 공부해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공부가 안 돼. 주고받지 않으면 뇌가 피곤해지거든. 그래서 앞으로 이제 2학년 1학기만 해도 이제 수식이 자꾸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 수식을 자꾸 주고받는 훈련을 해야 돼, 얘들아.
안 그러면 피곤해서 공부 못한다고. 그래서 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고1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하던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막 3등급, 4등급으로 떨어져요. 이게 안 되는. 공부를 하는데 이게 버벅대기 시작하는 거야, 머리가. 암산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나온다,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 바꾸려면 늦었어요. 바꾸기가 힘들다고. 이걸 호환하는 훈련을 그때부터 시키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를 이해하고 머리하고 연습장을 왔다 갔다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얘들아. 그래야지 굉장히 훌륭한 슈퍼 컴퓨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는 암산을 하는 애들보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문제가 엄청나게 빨리 풀어. 글씨를 계속 쓰면서 푸는데 글씨가 서질 않아. 이걸 호환을 잘 못하는 애들은 어떠냐면 풀고 쉬어, 풀고 한참 쉬어, 한참 쉬어, 더 쉬어, 더 쉬어, 그리고 풀어. 이 호환을 잘 못하는 거야. 호환을 잘하는 애들은 계속 푸는 거지. 호환하면서 계속. 이러면 뇌가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피곤한 거야. 연습장을 쓰는데도. 쭉 풀다가 쉬어. 머릿속으로 암산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습장 쓰는 속도를 보면 이게 호환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선생님이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그게 딱 보여요. 막 풀다가 또 푸는 애들이 있고, 계속 푸는 애가 있어, 계속. 이게 호환하는 훈련이 돼 있는 학생입니다. 호환이 돼야 돼, 얘들아. 지금부터 그걸 자꾸 연습을 하라고 선생님 연습장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이미 잘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 선생님이 그거에 이번 학기에 적극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 수식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계속 귀찮게 할게요. 빨리 해야겠다. 자, 몇 문제 더 풀어야 되니? 4개. 자, 92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궤도로 만든 원기둥에서 밑면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이렇게 원기둥의 정궤도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얘는 이 길이하고 이 둘레의 길이가 같죠? 그래서 이 길이가 12파이라는 거,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2파이 r이 요 둘레의 길이잖아. 그죠? 근데 그게 12파이가 됐다는 소리야. 그럼 파이 약분하고 이 r이 10이니까 r은 양변을 이뤄나눠서 6cm가 밑면이 원의 반지름이 되겠다. 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문제네요. 자, 유형 9번, 929번. 자, 929번 보니까요. 원뿔이 있어요. 반지름이 3cm고요. 모선의 길이가 8cm이다. 이 원뿔의 전개도에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세요. 자, 이거 전개도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야. 이 호의 길이는 밑면이 원의 요 둘레의 길이하고 같겠지. 그래야 이렇게 딱 붙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호의 길이는 요거의 둘레의 길이 2파이 곱하기 3 6파이 cm가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상문제가 하나 있고, 상문제 93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대의 전개도형에서 각 도형의 둘레의 길이의 합을 구하세요. 자, 원뿔대가 4cm, 8cm, 10cm, 6cm, 8cm, 10cm 원뿔대가 있는데, 6, 8, 10 c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얘는 이거 전개도가 어떻게 생겼어?
이러한 원뿔의 전개도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그지? 근데 여기 잘라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잘려서요. 이렇게 되겠지, 그지? 요 길이가 요 길이하고 같은 8cm고요. 여기는 반지름이 6cm고요. 요 길이는 반지름이 10cm가 되겠다, 그세요? 그러면 이 길이는 2파이 곱하기 6 12파이, 그죠? 그럼 요 길이도 똑같이 12파이 12파이 그런 다음에 요거 둘레의 길이는 2파이 곱하기 20파이가 되겠지. 그러면 요 길이도 20파이가 될 거고, 그런 다음에 요 길이가 8이면 요 길이도 8이 되겠다. 그래서 얘 둘레의 길이하고 이게 4개를 더하면 64파이 더하고 이거 더하면 16 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개도에서 둘레의 길이의 합이 되겠네요. 이렇게 구해줘. 자, 오늘 가이드 마지막 문제는요. 934번. 다음 중 회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하여 일회전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을 회전체라고 한다. 맞았죠? 그죠? 2번. 원뿔, 원기둥, 구는 모두 회전체이다. 근데 구는 뭘 못 그린다 그랬지? 지훈아? 전개도. 그렇죠. 구는 전개도가 없어요. 구는 전개도를 못 그려. 원뿔, 원기둥, 원뿔 때는 다 전개도를 그릴 수가 있는데 구는 전개도가 없습니다. 2번 맞고요. 3번.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모두 합동이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 회전체가 있는데 이걸 요렇게 자른 거하고 요렇게 자른 거하고 합동이 된다는 소리야. 회전축을 포함하기만 하면 이쪽으로 자르나 이쪽으로 자르나 합동이 된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합동이겠지. 이 도형과 같은 합동인 도형이 나올 거다. 그래서 3번 맞았고요. 4번.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무조건 원이 된다 그랬지. 4번도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모든 회전체는 전개도를 그릴 수 있다. 아니죠? 연대야 왜 아니야? 구는 전개도를 그릴 수 있죠. 네, 구는 전개도를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하시고요. 지금 바로 가셔도 되기는 해요.